호텔은 리조트타운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간 규모의 호텔이지만 손님이 많았고 비수기에도 대부분의 객실이 예약되었습니다. 호텔은 돌런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 주인 앞에서 교활하고 아첨하며 실제로는 자신의 부하들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잔인한 관리자라고 말하면서 호텔 직원들에게 의무보다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신의 규칙 위반을 감지하기 위해 그는 가장 무해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비난하는 특히 가까운 직원의 도움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돌런이 호텔을 자신의 이익의 원천으로 쉽게 전환하여 개인적으로 예약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항상 몇 가지를 절약했습니다. 특별한 고객을 위한 최고의 객실 중 이들은 일반적으로 여주인과 함께 호텔에 오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한 돌런을 신뢰했습니다. 돌런은 오랫동안 바이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 돈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는 돈을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눈을 감았으며 경찰에서 일했고 뇌물수수로 해고되었지만 돌런 팀이 관리하는 팀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의 행동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돌런을 기쁘게 하기 위해 상사의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업무의 결점을 숨기기 위해 모든 트릭과 책략을 점점 더 무책임하게 익히면서 서로를 비난했지만 어느 날 다시 호텔을 조사한 후 돌런과 좋은 관계를 맺은 주인이 왔습니다. 리조트 매각 발표 전 직원을 모아 대표가 감상적인 연설을 하고 공식적으로 퇴사를 선언. 돌런의 아첨에 뇌물을 받았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경영진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팀과 함께 홀로 남겨진 돌런은 어떻게든 적응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제 더 이상 공회전을 멈추고 모두 일을 시작합니다. 돌런은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그날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했고 갑작스런 새 주인의 등장을 기대하며 당직 손님들에게 모두들 극도로 조심스러워졌고 열심히 미소를 지었지만 어느 날 저녁에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천둥 번개 밖에 진짜 폭풍우가 쳤습니다. 그리고 악천 후에 밖에 있던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에 흠뻑 젖을 위험이 있는 끔찍한 폭우가 갑자기 호텔 문이 열렸고 단정한 옷차림의 휠체어를 탄 젊은 남자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경사로에 접근할 수 없어서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세요. 관리인 레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방금 교대 근무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선 사람은 리셉션에 있는 소녀들에게 경사로가 왜 닫혀 있는지 여자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남자에게 다른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변명을 하다가 창밖으로 손님을 지켜보던 거만하게 웃는 돌란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우리 호텔은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관광객을 위한 호텔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서비스에 전적으로 만족한다는 사실은 친애하는 손님이다. 돌아다니다가 특별사회복지국에 연락하면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방도 없고 무기도 주지 않으니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여기에 진흙 뿌리는 것을 멈추고 이 말을 한 후 호텔을 떠나십시오. 하녀 중 한 명에게 그의 특권을 누리는 손님들이 미끄러질까 봐 서둘러 바닥에 더러운 얼룩을 닦아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낯선 사람의 이름인 트렌트는 이러한 무례함에 충격을 받았고 그는 앞에 있는 남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 관리자였고 그가 잠재 고객에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돌란을 따라온 호텔의 다른 직원들도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그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불편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무기를 얻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의 분노를 거의 담을 수 없는 방이 필요해요. 트렌트는 침착하게 3층에만 빈 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돌란은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트렌트는 자신이 단지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가 일어나서 떠나지 못하거나 범인의 얼굴에 묻은 추악한 미소를 닦아내기 위해 때릴 수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후회했지만 바깥 날씨 때문에 그에게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은 고객에 대한 재치나 공감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1층에 있는 대부분의 방이 비어 있어서 아마 비어 있을 거예요. 저한테 그 방을 주시는 게 어때요? 제가 3층으로 올라가는 게 어려울 거라는 걸 이해하시죠? 이 방은 저희가 예약한 게 아닌가요? 명예로운 단골들은 돌란이 목소리를 높이고 미소를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트렌트는 완전히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 비인간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동정심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보장하면서 방을 요구했지만 돌런은 동정심과 주저없이 도어맨에게 신호를 보냈고 문자 그대로 트렌트를 거리로 내던졌습니다. 트렌트는 그를 찢어놓고 눈물을 흘리는 불의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날씨에 그의 스마트폰에 전원이 나갔지만 트렌트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15분 전에 그가 호텔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던 관리인 레리는 그의 방 창문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한 불의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망토를 걸치고 우산을 잡고 트렌트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펴주었다. 그 남자는 흠뻑 젖은 청년을 호텔 뒤편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그는 트렌트에게 수건을 주고 젖은 옷을 벗으라고 말했다. 옷을 말리려고 재빨리 차를 끓여줬고 트렌트를 위해 빨리 차를 만들어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트렌트는 조금 진정하고 레리와 악수했어요. 천만에요. 돌라는 못된 사람이고 지금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아요. 나는 그의 역겹고 천박한 행동에 직면했습니다. 레리는 트렌트의 휴대전화가 충전되는 동안 호텔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 번 이상 말했고 레리는 트렌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아내가 있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내가 그럴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일한 적도 없고 나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징역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내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때로 나는 내 행동을 후회하지만 나는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을 텐데 여자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약자를 보호하는 남자로 키워졌기 때문에 한 번은 여자를 옹호하고 길거리에서 싸워서 형을 선고받았으니 이제 일을 해야 한다. 관리인으로서 나에게는 다른 직업이 없어요. 알다시피 하지만 이 휠체어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주면 좋겠어요. 트렌트는 슬프게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제 한계가 있다는 게 마음에 들어요. 당신이 너무 어려서 안타깝네요. 당신 앞에 당신의 인생은 레리가 동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 모두가 여전히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남자들은 떠오르는 태양의 광선이 방을 비추고 아침이 어떻게 왔는지 알지 못했고 분명했습니다. 악천후가 물러가고 아침부터 따뜻하고 맑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에 호텔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손님들 중 일부는 아침 식사를 하러 떠났고 다른 일부는 아침 산책을 위해 시내로 향했다. 돌라는 이미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가장 좋은 옷은 모두가 오늘 아침 일찍 새 주인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값비싼 차가 입구에 정차하자마자 새 주인이 왔다는 것을 알렸다. 직원들은 흥진난 유니폼을 입고 조의를 가장한 얼어붙은 표정으로 줄을 섰다. 로비에서 개인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자 단단한 백발의 남자가 내려 자신있게 호텔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굿모닝 돌라는 즉시 외치며 중요한 손님과 직접 악수를 했다. 굿모닝, 내 이름 에마오 코리입니다. 저는 호텔의 새 주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실망했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했었다는 사실을 즉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텔 직원들 사이에 속삭이고 그들은 새 상사 앞에서 그들의 눈에 오해가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이미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에마오 코리는 그가 도착하기 전에 검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의 아들을 호텔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의 작업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은 다시 서로에게 저번에 의심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레리는 문을 열었고 트렌트는 휠체어를 타고 로비로 달려갔습니다. 참석한 모두 내 아들 트렌트를 만나세요. 나는 그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를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리 씨는 화를 내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틀림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돌런은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상황의 위태로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그는 트렌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자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선을 위해 수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호텔 관계자 여러분,
경영진이 바뀌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화를 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를 해고하지 마세요. 논란을 따르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해와 자비를 구하는 간청도 있었지만 코리 씨는 그들의 허위를 보고 이렇게 무례하고 무능한 직원이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일어나 이 호텔을 떠나십시오. 코리 씨에게 날카롭게 명령하고 참석한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으며 그런데 여러분 중 더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낸 후에 해고될 것입니다. 결정 코리 씨는 아들을 도우러 온 유일한 사람인 레리에게로 가서 그에게 호텔 매니저 자리를 제안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레리는 깜짝 놀랐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나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이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전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훈련시키도록 보낼 테니 당신은 레리가 한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깨닫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든 놓칠 수 없는 기회 동의합니다.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뒤에 호텔이 다시 문을 열었으니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레리는 팀 관리를 시작하면서 매우 긴장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는 호텔에 대해 좋은 평가만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